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5월 1일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NJ 김영민과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늘 깜찍하고 발랄한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면이지만 오늘 초면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화이팅! 네, NJ가 뭔지 아세요? 근데? 뭐예요? 뉴스 자키. PD님이 선정해 주셨어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군요. 제가 오늘부터 아나운서가 아니고 어. 뉴스 자키입니다. 앞으로 NJ라고 불러주세요. 아, 우리 PD님의 나이가 느껴집니다. 언제적 짝입니까? 그 옛날 VJ 할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NJ.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부터 NJ니까 여러분 적응해 주세요. MZ 세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유, MZ나 뭐 NJ나 비슷하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5월 1일이에요. 나오는 길이 굉장히 오늘 좀 한가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5월의 첫날이고 네. 개편 첫날이라서 그런지 저 모든 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출근 버스에 탄 사람의 얼굴도 새로워 보이고 그래요. 뭐 회사의 모습도 좀 새로워 보이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제가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NJ로 오늘 활동하게 되셨으니까요. 오늘 그럼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네.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답하면서 네.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언론 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는 취임 2주년인 다음 달 10일 전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에 열리면 취임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건데요. 네.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출입 기자단 소속의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지금 외신의 관심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이 기자회견 장소로 1층 브리핑룸보다는 더 넓은 공간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김치찌개 환담이나 아니면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 혹은 사장단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김치찌개 아직도 안 끓였군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오늘 김치찜에 한잔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민심 수렴을 위해서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네. 이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이 현장의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영수회담에서도 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정부가 왜 2년 만에 이 민정수석을 다시 만들었는지 이해가 간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수회담에서도 나왔다면 민주당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현재 유튜브 실시간에 저희가 37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100명, 200명 늘 조롱을 받았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영민한 아나운서 NJ 김영민과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소식인데요.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어제 당직자 대상 조회 인사말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조국 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국 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서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조국 혁신당이 좀 독자적으로 원내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최근에 국회 원내 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이나 네. 혹은 조국 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 또 민주당이 협력할지를 두고 네. 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자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 독자 노선 행보를 강조한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의 입장, 민주당과 좀 다른 길을 간다 이런 입장이네요. 이번에는 실시간 댓글에 지금 일본에서도 듣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455명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뉴스 파이팅인데요. 오늘 하필 또 쉬는 날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60만 구독자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60만 구독자가 또 개편 첫날에 맞춰서 딱 이렇게 돼주니까. 그러니까 누구 효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의 효과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이야기로 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이 어제까지였는데 대학들이 늘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에서 지금 전남대 그리고 차의과대 제외하고 32곳이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먼저 거점 국립대 8곳은 내년도 증원분의 50%씩을 줄여서 네.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인데 반면에 사립대의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단국대는 일부 줄이기로 했고요. 순천향대는 감축 여부를 비공개했고 나머지 사립대는 유지합니다. 아직 전남대, 차의과대학에서 정원 변경 여부를 결정을 못해서 의대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수회담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대 모집 인원에서도 정해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영수회담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십상시라는 단어 국정을 농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유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서 이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경 노선을 유지했고요. 노한규 전 의협회장도 이번 영수회담 법조인들의 권력 만능주의 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들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긴급 심포지엄 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이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전공의들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대학들도 좀 휴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서울대병원 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어제 하루 휴진 예고했지만 생각보다 휴진에 참여하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선 일부 교수들은 휴진을 할 때 미리 외래 진료 일정을 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또 고려대 의료원 산하의 고려대 구로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장이
환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상 진료를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이 감동의 소름이 돋네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단계적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지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네.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을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영난 악화되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면서 또 의과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사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당장 내년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이 될 의사가 없어지고 이건 메울 방법이 없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인 것 같은데 좀 입장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그 선관위 내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네, 감사원이 지난해 5월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제기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는데요. 네.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직원 27명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네. 뭐 형법상 직권 남용,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등 다양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부정 채용이라는 것이 결국엔 자기 자녀를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입시 비리, 그리고 입대 비리, 군대, 그리고 바로 채용 비리인데요.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있었다는 거.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근데 이 고위 간부 자녀를 세자라고 부르기로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네. 뭐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 청탁하는 행위가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편법으로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가 된 셈인데요. 예. 뭐 다양한 선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앙 인천 선관위가 이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당시에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A 씨의 아들에게 네. 이 채용 특혜를 줬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고 면접위원도 모두 A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예. 또 그중에 2명은 A 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이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네. A 씨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면서 대화한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전화하시면서 화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기 저는 들어- 세자가 아닌데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이걸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 채용 비리 이외에도 편법적인 조직 운영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외에 복무기강 회의 그리고 뭐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한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한 건으로 네. 8년간 100일 넘게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무국의 수장이어서 셀프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무단 결근하는 동안 70차례 넘게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고 또 한 도선관위 직원은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선관위 기관 차원에서 고위직 나눠 먹기를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아닙니까? 그러네요. 또 하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어떻게 셀프 결제를 해가지고 그때 또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NJ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저희 실시간 690명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NJ입니다. NJ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블랙으로 쫙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집니다. 아닙니다. 뉴스 파이팅 앞으로도 파이팅. 파이팅 해야 됩니다. 네, 실시간도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또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